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로 돈 버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번 돈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투자의 숨은 비용, 바로 세금과 그보다 더 무섭다는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무섭다. 이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죠? 도대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 그 실체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시원하게 깨부숴 볼까요? 바로 세금 폭탄에 대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연 소문처럼 무시무시한 괴물인지 아니면 좀 부풀려진 오해인지 그 실체를 정확히 분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가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게 뭐냐면요. 연간 이자랑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넘어간 금액을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마치 작은 눈덩이가 다른 눈이랑 합쳐지면서 확 커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 합산이란 누진 세율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2천만 원을 넘기면 내가 번 돈 전체에 갑자기 높은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2천만 원을 초과한 그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2,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충격이 훨씬 작죠?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이 오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7,900만 원. 이게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만약 다른 소득이 하나도 없고 오직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라면요. 연간 7,900만 원을 벌 때까지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떼던 원천징수 세율 15.4%만 내면 끝이라는 거죠. 세금 폭탄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꽤 멀죠.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세금, 사실 알고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괴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빌런은 누구일까요?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진짜 도전 과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세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숨은 복병입니다. 지금부터 금융소득과 얽혀있는 이 건강보험료의 세계를 제대로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들 제일 헷갈려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금융소득 1,000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이다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2천만 원이다 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건보료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준이 2천만 원 하나로 깔끔하고 초과분에만 적용되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요. 기준도 막 1천만 원, 2천만 원 헷갈리는데 더 무서운 건 기준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때문에 건보료가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직장인분들 경우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야 추가 보험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월세 수입이나 프리랜서 소득 같은 다른 부수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금융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그 금액이 다른 부수입이랑 합쳐져서 계상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건보료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훨씬 더 타격이 클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지역가입자랑 피부양자인데요. 이분들한테는 1,000만 원이 그냥 절대적인 선이에요. 단돈 1원이라도 넘어가면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가 보험료 계산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은퇴하시고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부모님들이 이자 몇 푼 더 받으셨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짜리 건보료 고지서를 받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규칙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돈을 얼마나 버느냐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모든 투자 수익이 똑같이 취급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데도요. 국내에 상장된 ETF,
예를 들어 KODX S&P 500 같은 걸 사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이 배당 소득으로 잡혀서 건보료 계산에 포함이 돼요. 근데요,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VOO 같은 ETF를 사면요, 거기서 나온 수익은 양도소득이라서 건강보험료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집니다.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투자 수익을 어떻게든 양도소득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건보료 인상이라는 쓰나미를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파제가 되는 겁니다. 이 복잡한 계산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죠. 자,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실전에 써먹어야죠. 지금부터는 전문가처럼 건보료를 관리하는 구체적인 전략 플레이북을 딱 펼쳐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예상치 못한 비용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절세 계좌를 쓰는 거고요. 둘째, 부부끼리 힘을 합쳐서 자산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애초에 건보료 걱정 없는 상품을 고르는 거죠.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게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ISA, IRP, 연금저축 같은 계좌들은 말 그대로 보호막이에요. 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이자나 배당 또 매매 차익이 생겨도요, 금융소득으로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건보료 시스템이 얘네들을 아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투명망토를 입은 것처럼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아주 좋은 전략인데요. 금융소득은 부부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자 계산하거든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요. 그러니까 한도를 2배로 쓸 수 있는 거죠.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 자산을 배우자에게 잘 나눠두기만 해도 총 4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략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바로 현명하게 상품을 고르는 거죠. 핵심, 기억하시죠? 배당소득이 나오는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요. 양도소득으로 잡히거나 아예 비과세되는 상품을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진짜 목표는요, 단순히 세금 몇 푼 아끼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투자해서 번 돈을 건보료 폭탄 같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잃지 않도록 아주 스마트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지혜를 갖자는 거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거나 소득을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선택이 앞으로의 재테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